어쩌면 당신이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생생하고 확실하며 부인할 수 없는 감각, 바로 음악은 사실 엄청난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마치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배에 탄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들이 우리 뒤로 바다 건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지의 순간들을 향해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참으로 우아하고 시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솔직하고 망상 없이 관찰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완벽한 환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바로 이 순간을 포착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손가락을 튕겨 보세요. 무엇을 느끼나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뇌가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를 처리하는 데 걸린 찰나의 순간, 그 사건은 이미 과거로 버려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과거의 메아리를 들으며 약간의 시간차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인만 웨이 제작팀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정말 황당한 질문은 신경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순전히 물리적인 문제입니다. 파인만 웨이가 당신에게 다가와 시계를 빼앗고 창문을 가려 일출과 일모를 볼 수 없게 하고 심지어 심장 박동조차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주를 완전히 비워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은하계, 빛, 그리고 모든 원자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완벽한 어둠과 소리조차 없는 절대적인 공허함만이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그 완벽한 공허 속에서 시간은 여전히 흐를까요? 절대적인 공허함 속에서 100만 년과 단 1초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왔던 본능이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힙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연히 시간은 흐르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손목시계를 보고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실제로 시간 그 자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계 안에서 천천히 펼쳐지는 자명한 사실이나 석영 수정 부품의 미세한 진동을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물질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측정한다고 말할 때 예외 없이 우리는 실제로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온갖 사건들이 펼쳐지는 단단한 무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시간이 인간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낸 대략 30권으로 이루어진 책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단순히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라면 우주의 모든 입자를 얼음으로 얼리는 순간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와 미래가 우리가 가거나 도착하는 장소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흐르는 강물과는 완전히 다르고 훨씬 더 기묘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머리 아픈 우주적 허무주의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의 발을 firmly 딛고 아주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일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강남역 모퉁이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서 민수와 5시 정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시계를 봅니다. 민수도 자신의 시계를 봅니다. 시침과 분침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의 시계와 민수의 시계가 5시를 가리키는 순간, 당신은 두 사람이 현실 우주에서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인류가 건설해온 문명 전체는 바로 이러한 믿음, 즉 이 우주 어딘가에 거대하고 투명한 시계가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견고한 무대 장치이자 거대하고 불변하는 그릇으로 여깁니다. 마치 거대한 빵을 자르듯 단 한순간에 우주 전체를 나눌 수 있는 거대한 시계가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음악, 저희 파인만의 길 제작팀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손가락을 튕기는 바로 그 순간, 즉 현재가 여러분의 거실에서든 저 멀리 달에서든 그리고 1만 광년 떨어진 이름 없는 은에서든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똑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먼 은에서 오는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음악, 그것이 바로 상식이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지구를 걸었던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인 아이작 뉴턴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시간이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간은 완벽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뉴턴은 한 가지 면에서 놀랍도록 옳았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사고방식은 한강의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거나 아침 식사로 반숙 계란을 준비하거나 서울 지하철 시간표를 조정하는 데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결국 데이트에 늦지 않기 위해 양자역학에 의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절대 시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사건이 발생하는 속도가 시간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가정합니다. 내가 전력 질주를 하든 마네킹처럼 가만히 서 있든 내 손목 시계는 저기 벽시계와 똑같은 속도로 똑딱거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복도를 따라 파인만 거리가 뻗어 있다고 해서 시계가 갑자기 더 빨리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계는 초를 똑같이 하나, 둘 하고 세고 있습니다. 내가 더 빨리 달린다고 해서 시간이 왜 변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부여하면서 설치해 놓은 거대한 함정입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시간을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무대로 빛은 그 무대 위를 움직이는 수많은 배우 중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무대와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몰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빛이 시간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 우주의 놀라운 마법 같은 속임수를 간파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무언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배웠던 아주 간단한 덧셈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속력으로 달리는 KTX 고속열차 지붕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을 가르며 손에 든 테니스공을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있는 힘껏 던집니다. 당신의 시점에서는 공이 적당한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조용히 KTX 열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파인만의 길 제작진에게는 아주 논리적이고 명백한 일이 일어납니다. 플랫폼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공을 던진 속도가 KTX 열차의 속도에 더해지기 때문에 공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더해집니다. 이제 그 테니스공을 주머니에 넣고 아주 강력한 손전등을 꺼내세요. 스위치를 켜고 열차가 가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세요. 한 줄기 빛이 뻗어 나갑니다. 움직이는 기차 지붕 위에 서 있는 당신은 그 빛 음악이 언제나처럼 엄청난 속도로 당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본능은 비명을 지릅니다. 이봐, 플랫폼에 있는 파인만의 길 제작진은 저 빛을 훨씬 더 빨리 봐야 할 텐데 기차 속도에 빛에 엄청난 속도를 더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틀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우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던집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측정해 본다면 결과는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플랫폼에 있는 파인만의 길 제작진은 빛이 당신이 기차에서 본 것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단 1km도 빠르지 않고 단 1km도 느리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덜컹거리는 기차에 있든 최첨단 우주왕복선에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황당하게 들려서 마치 당신과 내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더라도 우리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도란 무엇일까요? 속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속도는 단순히 비율일 뿐입니다. 이동한 거리를 그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거리 나누기 시간, 단 두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과 내가 빛이 같은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당신은 미친 듯이 움직이고
나는 가만히 서 있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더라도 빛의 속도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계산의 기본 요소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변해야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입니다. 이 터무니없는 계산이 어떤 식으로든 맞아떨어지려면, 즉 빛이 그 높고 절대적인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려면 우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의사를 위해 시간을 느리게 하고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당신이 경험하는 1초는 제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경험하는 1초와 더 이상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유연하고 씹을 수 있는 칼처럼 늘어나면서도 빛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지금쯤 당신의 뇌는 제가 방금 한 말을 반박하려고 애쓰고 있을 겁니다. 아, 빛이니 뭐니 하는 건 다 알겠는데 그건 수학자들이 종이 위에서 하는 말장난일 뿐이야. 내 삶은 진짜 음악이고 내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 1초 1초가 바로 현실이라고. 아마도 당신은 이 말을 온 세상에 외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당신, 나, 그리고 이 거대한 행성은 절대 끌 수 없는 하나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그 엔진에는 고정된 속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이라는 공간을 가능한 최대 속도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없고 가속 페달도 없는 자동차를 상상해 보세요. 속도계 바늘은 항상 시속 100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북쪽, 즉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속도와 에너지를 시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푹신한 소파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을 때조차도 우주에서 가능한 최대 속도로 나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임, 계산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핸들을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쪽 대신 동쪽, 즉 우주 공간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당신의 총 속도는 시속 100km머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속도의 일부를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데 사용한다면 필연적으로 시간 속에서 이동하던 속도에서 그만큼을 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를 빠르게 이동할수록 미래를 향한 당신의 진전은 더욱 느려집니다. 음악, 이건 복잡한 철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아주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상충관계입니다. 우주를 빠르게 여행할수록 미래를 향한 당신의 진전은 느려집니다. 최첨단 우주선에 탑승하여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한다면 할당된 예산의 거의 100%를 우주 이동에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선 안의 시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 박동은 멈춘 듯 느려지고 세포는 거의 노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주선 안에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지구를 바라본다면 음악 인류의 역사가 마치 빨리 감기 비디오 테이프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단 몇 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와 지구상의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시계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우주의 다른 존재들이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간을 시간과 맞바꾼 거죠. 자, 우리를 뒤흔드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강제로 밀어붙이는 강물이 아닙니다. 시간은 단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일 뿐이며 우리가 바퀴를 충분히 세게 돌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파인만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 한구석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 꽤 시적이고 멋진 말이네. 홍대 카페에서 친구들과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하거나 SF 영화 시나리오로 쓰기엔 딱 좋겠지만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 시간 관리에 관한 자기 계발서에 나오는 비유일 뿐 아니야?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과 나누는 파인만 방식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순수하고 실용적인 공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 현대 사회가 단 몇 시간 만에 붕괴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세요. 지도 앱을 열어보세요. 당신이 있는 동네와 골목길을 가리키는 파란 점을 보세요. 그 파란 점이 화면에 정확하게 나타나려면 당신의 스마트폰은 바로 이 순간 시속 약 4,000km라는 어지러운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 네트워크와 끊임없이 통신해야 합니다. 그 위성 안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원자 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 GPS 시스템을 만든 엔지니어들이 당신처럼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른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시스템은 끔찍한 재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미 KTX 열차에서 확인했듯이 그 위성들은 당신의 스마트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속도는 시간을 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성 내부 시계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 시계와 극소량의 차이만 보입니다. 하루에 몇 마이크로초, 즉 약 100만 분의 1초 정도 차이입니다. 100만 분의 1초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빛은 그런 미세한 차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빛은 100만 분의 1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무려 300m를 이동합니다. 위성 시계와 스마트폰 시계가 나노초 단위까지 완벽하게 동기화되지 않으면 거리 계산이 순식간에 틀어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오차를 제때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즉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이용해 궤도 위성의 시간을 지구 표면의 시간으로 변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GPS 범위가 매일 무려 10km씩 늘어났을 것입니다. 10km라니 상대성 이론이 그저 수학자들에게 두통을 안겨주는 이론에 불과했다면 당신의 지도 앱은 내일 당신의 집이 바다 한가운데 바로 집 앞 혹은 북한산 정상에 있다고 주장할 겁니다. 당신이 배달 앱으로 그토록 기대하며 주문한 치킨이 옆집이나 길 건너편 혹은 전혀 다른 동네가 아닌 당신의 집 문 앞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유일한 이유는 인류가 시간의 굴곡을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이건 비유나 유추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과 현실은 시간의 유연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이상하게 행동해도 되는지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그 우주의 변덕에 맞춰 부지런히 시간을 조정해야 할 운명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으면 어지럽고 발밑의 땅이 서서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의 현재 순간이 당신의 현재 순간과 정확히 같지 않다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무의미한 혼돈 속에서 각자 고립된 우주에 갇혀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주는 광대하지만 무질서한 혼돈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 경험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간이 그토록 확고하고 일정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이유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너무나도 느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우리는 땅 위를 기어가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의 속도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걷거나 운전하거나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와 같은 속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이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투명한 시간 거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거품 안에서는 시계가 항상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심장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뛰며 생각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스스로는 결코 느리게 움직인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에서 당신을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원근법과 같습니다. 1km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보면 손톱처럼 작아서 두 손가락 사이에 딱 맞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에 저 사람이 외계인처럼 작아졌잖아 라고 놀라거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거리 때문에 생기는 시각적 효과일 뿐입니다. 시간 팽창 현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시간 팽창은 움직임으로 인해 생기는 원근법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제정신을 유지하고 제정신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훨씬 더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율입니다. 인과율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시간이 손가락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온갖 혼란을 일으키더라도 우주가 결코 어기지 않는 단 하나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원인이 항상 결과에 앞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빛의 속도로 우주를 아무리 멀리 여행한다고 해도 우주가 둘로 쪼개진다 해도 탁자 위에 찻잔 음악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산산조각 나는 장면은 결코 볼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는 일도 없죠. 진정으로 중요한 사건의 순서는 절대 뒤바뀌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당신의 현실은 아주 잘 보호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고 현재라고 부르는 경험이 외부 세계에 의해 강요된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만 주어진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과 우주가 공유하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아마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시간이 팽창하고 수축한다는 그 마법 같은 이야기는 이해했어요. 정말 매혹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나사 우주비행사도 아니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연구원도 아닌데 이게 제 삶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걸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초월적인 기능을 합니다.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온갖 무작위적인 우연이 난무하는 혼돈의 쓰레기장처럼 보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진실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손에 두 개의 다른 장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사물의 위치, 즉 공간의 위치,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을 기록했고 두 번째 장부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 즉 시간 어제, 오늘, 내일을 기록했죠. 우리는 이 두 장부의 자연현상을 기록하려고 애썼지만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는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둥근 행성 지구를 평평한 종이에 완벽하게 그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 골목길 지도를 그리는 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지구 전체를 한 장의 종이에 펼치려고 하면 대륙의 모양은 끔찍하게 왜곡되고 거리의 비율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유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얻은 엄청난 이득은 이 두 개의 낡은 장부를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롭고 통합된 하나의 장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개의 분리된 공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차처럼 섞여 하나의 직물, 하나의 천조각처럼 뭉쳐진 덩어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두꺼운 백과사전을 정면에서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은 책의 너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책을 90도 옆으로 돌려봅시다. 이제 눈은 책의 두께를 보게 됩니다. 너비는 어딘가에서 사라지고 두께로 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실제 우주에 대해 바로 이와 같은 마법을 부립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책을 90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지해 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변환됩니다.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우주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눈에는 둘은 같습니다. 인간이 시공간을 구분하려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작고 굶주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주제일까요? 우리 모두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즉 MC2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식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고체 물질이 실제로는 이 거대한 시공간의 구조 안에 갇힌 얼어붙은 에너지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공간을 통일된 전체로 보는 이 생각이 없었다면
우리는 왜 태양이 하늘에서 그렇게 밝게 빛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핵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볼 때 발생하는 또 다른 엄청난 일상적 보기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계속되는 보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너무해서 질문하기가 민망했던 질문입니다. 물건들은 왜 아래로 떨어지나요? 숨이 막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태껏 알고 있는 힘이 있는 녀석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합쳐서 그 동화책 같은 이야기와는 음악 차원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 파인만의 길을 위해 수고하는 경우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열쇠나 책상 위에 있는 펜을 하나 찾으세요. 허공에 로그인하고 로그인했습니다. 당연히 바닥으로 외부에서 소리를 내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지구가 그 물건을 아래로 잡아당기 때문에 배워왔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같은 물건들은 땅 밑으로 쑥쑥 빠진 것들이 없는 밧줄이나 땅 속에 있는 곳에 쌓인 거대한 자석 같은 것과 같은 것들이라고 상상합니다. 뉴턴이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팔아먹고 있고 근처에 있고 찾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좋아하는 놈들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카운트를 하면 술을 끌어들이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좀 해보세요. 아주 푹신푹신한 스펀지 매트리스 음악 전체에 무겁고 솔리드 볼링공을 신경 쓰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매트리스가 움푹 파이면서 볼링공 주변으로 움직이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존재하는 우리가 확인했던 대원칙을 다시 예외로 보세요.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터널을 뚫고 미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큐주하고 있는 중 하나입니다. 지구라는 것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은 길 시공간 자체를 푹 사랑하게 구부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쿼터를 떼어주는 순간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직진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은 원래 가장 쉬운 길, 즉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독립길을 택합니다. 대신 지구라는 것들이 음악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매트리스가 너무 작아서 버려져 내일을 향해 더 그어져 버린 직진 자선은 더 먼 향을 내지 않고 더 낮은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밑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계인을 향해 나아가고 자신의 축소길을 따라 계속해서 갔을 것입니다. 인식지구가 그 길을 너무 과격하게 기적화된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것의 미래가 바닥과 붐비고 연합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영어 생각 리뷰어? 틀렸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의자가 여러분을 위로 맹렬하게 올리고 있을 겁니다. 시간의 그 움푹 파인 회전을 변화시키는 환경으로 미끄러져 가고 싶은 여러분의 축소 여객선을 그 의자가 억지로 방지하기 위해 서고 있는 중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묵직하게 무게를 느끼는 감각적인 이유는 단단한 방바닥이 여러분의 우주적 여행을 떡하니 가로막고 회방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입니다. 엄청난 시간의 무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다로 치면 가장 깊이 있고 어두운 곳의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관측이 최고니 바퀴에 음악 챔피언십을 내보내는 것 이상 감히 영원의 지역에 손끝을 대는 바로 그 목적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내가 조용하다면 시간이 고무줄처럼 작은 공간이 매트리스처럼 중요한 금액이 결국에는 기하하게 하는 사실을 제외하고 인정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결론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불면증에 동참하게 된 그 소름 돋는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제한하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을 잃을 때 여러분의 등 뒤로 남겨진 공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루이스 문을 밖에서 근처 빵집까지 뒹굴고 있고 뒤쪽에 있는 집이 벙하고도 없이 우주에서 밖에 없나요? 아니죠. 집은 그냥 여러분 등 뒤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나서야 볼 수 있습니다. 음악, 그 자리에 있는 수납볼이 있습니다. 집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게 공간과 변함없는 거부라는 것은 이러한 기가 막힌 논리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놔두지 않고 미래에 특별히 아직 만들지 않은 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우주에 대한 기계화된 그림을 아래쪽으로 표시합니다. 우리는 결합블록, 우주블록, 유니버시티라고 받침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주 전체는 영사기에서 한 프레임씩 같이 찰칵찰칵 게임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기존 필름 전체가 처음부터 뒤집힌 부분으로 한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는 다양한 필름 아카이브나 도서관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 길다란 필름 밴드는 이야기의 시작, 균열이 닥치는 댄스정, 그리고 덩어리 이미 모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응가해하고 생성된 순간에 프레임과 숨을 붙는 것은 마지막 순간의 프레임이 동일한 플라스틱 필름띠 위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프레임 사이에 크기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영화 필름에 조금 살아 숨쉬는 서버에서는,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시간별로 쉼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다음 씬에서 등장할 반전에 떡 벌리며 놀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낌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녀석이 그 어두컴컴한 필름 밴드를 유지하고 한 걸음 한 떼고 매 순간 딱 하나의 프레임에만 빛을 비추는 아주 자그마한 힘과 같기, 음악, 에너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주라는 외부에 완전히 제거되면 마치 초능력을 잃은 신이나 또는 외부의 이러한 주체와 같은 관심으로의 우주를 굽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장엄하며 동시에 얼어붙은 듯한 위치에 있는 정적인 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4차원에 대해 유사할 경우에만 움직일 수 있는 곳에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거울들이 움직이고 있고 저쪽 구석에 있고 7개의 기둥들이 모여서 함께 떡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우주에서는 그 어떤 것도 진짜로 사라지거나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겪었던 눈부시에 행복했던 그 완벽한 순간, 여러분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곁에 없는 그 소중한 사람 물리학의 눈으로 보자면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시공간 좌표 속에서 단 하나의 흠집도 없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고스란히 멈춰서 있습니다.